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마이그레이션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어팀 GBQQ 지갑에서 GBT 지갑으로 5천만 개의 파이코인이 이동을 하였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시간 기준으로 약 3시간 전에 이동을 하였는데요. 현재는 GBT 지갑이 밸런스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이 잠시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5천만 개의 파이코인을 다시 받았기 때문에 조만간 마이그레이션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분석을 해드렸다시피 3월에만 이루어진 마이그레이션 양을 보자면요, 평소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로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월에만 약 34만 8천 개의 파이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되었고요. 이것은 2022년 7월 초기 마이그레이션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마이그레이션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아직 3월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3월 말에 마이그레이션을 조금 더 진행할 수 있다면 40만 개의 마이그레이션도 한번 목표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물론 40만 개까지 도달을 하려면 이 GBQQ 지갑에서 GBT 지갑으로 몇 번의 파이코인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GBQQ 지갑에서 GBT 지갑으로 5천만 개의 파이코인씩만 이동시키는 이유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일단 여기에 대한 힌트는 코어팀의 공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4개월 전 코어팀의 공지를 보면요, 커뮤니티 채굴 계정에서 제어된 양의 파일을 마이그레이션 지갑으로 이전하는 것은 안전 조치 중 하나로, 이는 보안 위협이 발생할 경우 위협을 크게 줄이는 전략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까지 들어가서 이 마이그레이션 바로 전에 어떤 체킹 상황들이 일어나는지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최악의 경우가 생겼을 때는 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GBT 지갑에 들어있는 양을 매우 한정적으로 컨트롤을 한다 뜻으로 풀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 초기에는 GBT 지갑으로 파이코인을 보낼 때 한 번에 1억 개의 파이코인이나 1억 5천만 개의 파이코인을 보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데이터를 보면은 이렇게 일괄적으로 5천만 개 파이코인씩만 전송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마이그레이션을 언급을 해드리면서 코어팀의 GBQQ 지갑 또는 GBT 지갑 또는 5천만 개의 파이코인을 자주 언급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게 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번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지는 못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이 구조에 대해서도 여러 정보에 대해서 한 번씩 공유를 해드리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YC 임시 승인권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KYC 정식 통과를 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고 임시 승인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답답해 하시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통해서, 이 댓글을 통해서 임시 승인 관련 혹시 어떤 업데이트가 있는지, 어떤 뉴스가 있는지 정말 많은 문의를 주시고 있고, 그럴 때마다 제가 알기로는 딱히 큰 뉴스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인내하시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곤 했었는데요. 이렇게 답답한 시간 속에서도 임시 승인에서 정식 승인으로 조금씩 통과가 되고 있다는 뉴스는 지속적으로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소스들만 공유를 해주고 있는 해외 이 인플루언서들의 데이터를 체크를 해보더라도 주변에 이 텐터티브 KYC 통과자, 즉 임시 KYC 통과자가 하나 둘씩 정식 승인으로 통과가 되고 있다. 이것은 KYC가 분명 느리지만 어떠한 진전을 만들어내고 있음에는 틀림이 없다, 이렇게 희망적인 뉴스를 공유를 해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국내 소식으로 한번 들어와 보면요, 파이파파 카페 오늘 게시글을 보면요, 자유 게시판에 엉이님께서 공유를 해주신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엉이님께서는 임시 승인에서 정식 승인이 되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을 공유를 해주셨는데요. 잠시 글을 읽어보면 KYC 과정이 너무 험난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2년 동안 KYC가 날라오지 않아서 소명서 2번 제출을 한 후에 한 달 후에 KYC 날라오고 임시 승인으로 갔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최종 승인이 되었고,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대기 중을 7개월 동안 기다리시다가 다시 임시 승인으로 롤백을 하셨고, 그리고 한 달 후에 최종 승인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매우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엉이님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정말 파이 KYC 관련해서 힘든 상황을 모두 다 경험을 해보시고 정식 승인이 되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엉이님께서도
이번 KYC 정식 정말 축하드리겠고요. 그래서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일단 정확한 기준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해외에서도 그리고 국내에서도 임시 승인에서 정식 승인으로 조금씩 통과는 되고 있다. 이렇게는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어팀에서 임시 승인 관련해서 어떤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루머들이 나오고 있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것을 지켜보았는데요. 이 토픽에 관해서 오늘 켄리님이 아침에 공유를 해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으로 접속을 해서 켄리님의 이 채널을 한번 방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켄리님의 텔레그램 링크는 제 영상 게시판에 달아놓도록 하겠고요. 아니면 이 텔레그램에서 시크릿파이 켄리 방을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모더 소스를 통해서 일반 임시 승인자를 위한 KYC 솔루션이 지금 공개가 되었는데요. 임시 KYC 통과자를 위한 다중 영상 검사 기능 출시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잠시 읽어보면요. KYC 프로세스를 위한 다중 실시간 영상 검사라는 새로운 기능이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 기능은 KYC를 임시 통과한 파이오니어를 위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해당 자격을 갖춘 파이오니어는 파이 앱에서 영상 테스트를 시작하라는 팝업 알림을 받게 됩니다. 파이오니어는 이 메시지를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수락하면 비디오 녹화, 셀카 촬영, 미소 짓기, 왼쪽과 오른쪽 얼굴 측면, 캡처 등 영상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 실시간 영상 검사에 참여하려면 파이오니어는 최신 버전의 파이 앱이 있어야 되고 카메라 권한을 부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은 정보가 좀 더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 이것이 출시가 될 것인지, 그리고 현재도 KYC 임시 통과자들이 조금씩 정식 통과자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임시 승인자에게 필요한 기능인지 아니면 일부 임시 승인자에게 필요한 기능인지 이런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 이야기는 지난 3월에 진행되었던 코어팀의 비공개 AMA 회의에서도 잠시 언급이 되었었는데요. 이 코어팀의 멤버 이 쉐리 오렌지의 말에 따르면 어제 공지를 올렸던 것 같은데 우리는 영상 검사를 할 때 좌우 얼굴 캡처 업데이트를 공개했습니다. 이미 출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임시 KYC 통과자분들이 KYC를 완전히 통과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입수를 했고요. 또 현재 이 기능은 임시 승인뿐만이 아니고 현재 일반 정식 KYC 과정에서도 지금 도입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얼굴 각도를 좀 촬영하는 이 새로운 기능은 꼭 임시 승인자만을 위한 솔루션은 아니다. 하지만 코어팀에서는 좀 더 신속하게 이 임시 통과자들을 정식 통과자들로 업데이트하기 위한 솔루션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켄리님 텔레그램을 보시면 그 외에도 더 정확한 정보들이 좀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이 텔레그램에 방문을 하셔서 한 번씩 다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코인데스크에 실린 파이 네트워크 관련 뉴스를 잠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데스크는 이 크립토 시장에서 공신력이 상당히 높은 미디어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번 파이 광고 네트워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3월 11일 파이 네트워크는 모바일 웹 플랫폼에서 제3자 앱을 위한 유틸리티 기반 생태계인 파이 브라우저 및 파이 앱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광고주나 당사자들은 파이코인을 확보하고 이러한 파이코인을 사용해서 파이 플랫폼에 광고를 게재하는 데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코어팀에서 밝혔습니다. 파이는 차후 파이 앱에 광고를 게재하는 개발자들에게 다시 배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광고 네트워크는 파이에 대한 플랫폼 수준의 유틸리티를 생성하고 이로써 전체 네트워크에 이익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설계와 이점에 대한 설명은 공지에서 직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짧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파이 네트워크 홈페이지 블로그란으로 바로 이동을 하셔서 파이 광고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아직 비상장 코인의 형태를 띠고 있고 다른 타 대형 프로젝트와 다르게 이런 미디어 홍보를 담당해주는 VC의 지원을 받고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탑급 미디어에 지속적으로 홍보가 되기에는 초반에는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제 주관적 생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주 여러 미디어에 나와서 파이 생태계의 여러 파트가 소개되고 있음은 매우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파이 네트워크가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에는 미디어에서 현재보다는 더 큰 주목을 할 거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겠고요. 거래소 상장이 최우선의 목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코인이 거래소 상장으로 이어진다면 이런 미디어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파이코인을 다룰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